1990년 가을 부산 해운대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세상의 모든 온기를 품은 듯한 한 쌍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은빛으로 부서지는 파도, 발자국을 새기면 금세 지워버리는 젖은 모래사장, 그리고 그 위를 나란히 걷는 두 사람. 갓 결혼식을 올린 28배 동갑내기 신혼부부 김진우 씨와 박서현 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행복이 단 하룻밤 만에 검고 차가운 미스터리가 되어 바다의 포말 속으로 사라지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있는 그날 밤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남편 김진우 씨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여기는 귀로 듣는 라디오입니다. 잊혀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되돌려 비극이 시작된 1990년 10월 12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의 타임라인은 부인 박서현 씨의 기억과 당시 경찰의 수사 기록을 통해 비교적 상세히 재구성되었습니다. 부부는 서울에서 결혼식을 마친 뒤 신혼여행지로 부산 해운대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특급 호텔이 아닌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소박한 민박집에 짐을 푼 것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늦은 점심을 먹고 해변을 거닐며 여느 신혼부부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김진우 씨는 아내 박서현 씨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 오후 6시 부부는 민박집 인근의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를 곁들였습니다. 식당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무척 다정해 보였으며 특별한 다툼이나 이상한 낌새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시간은 그날 밤 민박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시작됩니다. 밤 9시 30분경 두 사람은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시간의 여정과 음주로 인해 아내 박서현 씨는 먼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김진우 씨는 잠시 밤바다를 보며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금방 돌아올게, 먼저 자고 있어 였습니다. 당시 김진우 씨는 지갑과 담배만 챙긴 가벼운 옷차림이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내 박서현 씨는 남편이 곧 돌아오리라 믿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방 안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박서현 씨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 남편의 이름을 외치며 주변을 헤맸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거친 파도 소리만이 그녀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남편 김진우 씨는 그렇게 가을 밤바다의 안개 속으로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박서현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해운대 일대는 순식간에 수색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경찰과 해경 그리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이 합세하여 해안가와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돌았고 잠수부들은
차가운 바닷속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진우 씨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고 나갔던 옷가지 하나, 신발 한 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초기 수사는 단순 실족 사고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밤바다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파제 근처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색을 이어가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수사는 점차 다른 가능성들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주변인들의 증언은 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진우 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에 막 입사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누구보다 행복해했으며 그 어떤 금전적 문제나 우울증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해운대 신혼부부 남편 실종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제보 전화가 빗발쳤지만 대부분은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고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자 여론의 화살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일한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아내 박서현 씨였습니다. 일부 언론과 사람들은 그녀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편이 나간 직후 바로 따라 나서지 않았는가? 부부 사이에 숨겨진 문제는 없었는가? 심지어 그녀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 아니냐는 억측까지 난무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비극의 주인공에서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한 박서현 씨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와 김진우 씨의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야 장례를 치를 텐데 아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 김진우 씨의 부모는 매일같이 해운대 백사장에 나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신혼집에는 슬픔과 의심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수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997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전의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한 중고 카메라 가게 주인이 경찰서로 낡은 필름 카메라 한 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돈이 급하다며 맡기고 간 카메라인데 안에 필름이 들어있어 현상을 해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은 누가 보아도 7, 8년 전의 해운대였습니다. 주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알렸고 사진을 확인한 담당 형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7년 전 사라진 김진우 씨였고 여자는 그의 아내 박서현 씨였습니다. 그들이 신혼여행 당시 들고 다녔던 바로 그 카메라였던 것입니다. 카메라는 해운대 인근의 한 공사장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카메라를 맡긴 남자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그가 남긴 인적사항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마지막 사진에 있었습니다. 총 24장의 필름 중 마지막 24번째 사진. 그것은 김진우 씨가 실종 직전 민박집을 나서기 전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내 박서현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한쪽 구석, 창문 유리에 비친 반사된 이미지 속에 흐릿한 형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잠든 아내의 머리맡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 그 남자는 김진우 씨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모자를 눌러 쓴 낯선 남자였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사건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 실족이나 자살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강력 범죄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수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김진우 씨의 주변 인물들을 모두 재조사했고 그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진우 씨가 대학 시절 학생 운동에 깊이 관여했으며 이로 인해 누군가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희미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과거의 원한 관계에 의한 보복 범죄는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 역시 뚜렷한 증거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또다시 가설의 영역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실루엣은 끝내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건은 다시 기나긴 침묵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의 가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90년대의 낭만과 활기가 넘치던 해운대는 이제 마천루가 숲을 이룬 화려한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신부 박서연 씨는 이제 60대의 중년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혼하지 않고 여전히 부산에 살며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해운대 바다를 이따금 찾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언론에 나서지 않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절규보다 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시간은 그저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일 뿐, 그녀의 시간은 여전히 남편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던 1990년의 그 밤에 멈춰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영구 미제 사건 파일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마저 잠든 것은 아닐 겁니다. 한 사람의 예기치 못한 실종은 단순히 그 사람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김진우 씨의 실종은 그의 아내와 가족들의 시간을 앗아갔고 풀리지 않는 의문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족쇄처럼 남았습니다. 그는 정말 파도에 휩쓸려간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요? 혹은 사진 속 의문의 남자와 함께 어딘가로 끌려간 것일까요? 진실은 저 깊고 푸른 해운대 바다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연과 비밀을 품은 채 오늘도 변함없이 철썩이는 저 파도 소리 어딘가에 그날의 대답이 숨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진실이란 무엇이며 시간은 과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처럼 잊혀가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기억함으로써 언젠가 밝혀질 진실의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기억의 파도를 따라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귀로 듣는 라디오였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잊혀진 진실을 찾는 길에 동행해 주십시오.